예,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숙 관련입니다. 이진숙도 탄핵을 추진하겠다. 바로 어제 첫 출근을 한 방통위원장입니다. 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야당은 벌써 이진숙도 바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넘기겠다라고 한 것이죠. 야, 이쯤 되면 정말 탄핵병이라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탄핵병.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방통위원장, 첫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그 사람이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예, 저와 같이 동아일보의 기자를 한 선배입니다. 선배. 예, 나이도 뭐 저보다 한참 많고요. 예, 그렇게 이 겉모양은 뭐 비슷해 보여도 한 5, 6년, 네, 5, 6년 이 선배입니다. 저하고도 물론 아주 친교가 있고요. 바로 방통위원장 이동관을 어떻습니까? 뭐 탄핵으로 몰아가다가 결국은 탄핵 직전에 사표를 쓰고 나왔죠. 예. 똑같은 일이 두 번째도 벌어졌습니다. 누굽니까? 이번에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 김홍일, 네, 김홍일 검사 출신을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다시 두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어서 오너라. 너는 우리의 제사밥이다라고 또 탄핵을 추진을 하자 바로 탄핵안 발의 직전에 또 사표를 냈는데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진숙 전 MBC 기자입니다. 물론 이 근원적으로 따지면은 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왜 정부 부처가 무슨 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뭐 이런 식으로 분데 왜 방송통신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일까요? 예, 이거는 바로 전원 합의체적 성격으로 운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이렇죠? 금융부 이런 게 아니라 예, 금융감독원을 그 위에서 관리 지휘를 하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체제가 있다는 것은 5인이면 5인, 7인이면 7인 위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저는 합의체로 운영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바이올 솔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폭망하나 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아주 안간입니다. 몸부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탄저병도 아니고 탄핵놀이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예, 참 병 걸린다, 병 걸렸다, 습관적인 병을 저렇게 자인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네, 저도 기자 생활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정당이 있었나 하는 게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네, 보리수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핵이라는 게 물론 헌법에 나오는 또 이 권리 행사의 하나의 그 요건이죠. 그러고 탄핵이라는 게 탄핵 자체가 영어로는 뭐 임피치먼트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탄핵이란 말이 들으면은 좀 으시시하죠. 예, 누구를 제거해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뜻이니까 어떠한 경우에 탄핵을 써도 으시시합니다. 실제로 으시시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탄핵을 이 정부 들어와서 저렇게 쉽게 발의를 하고 모든 정부 부처 사람들 또 이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탄핵 포비아 공포를 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과연 누구입니까? 네, 물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의원들로 아까 말씀드린 합의제 성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그 이동관도 그렇고 두 번째 김홍일도 그렇고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만 쏙딱 해가지고 안건을 처리를 하냐. 너희들이 원하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KBS 사장도 박민이라고 하는 문화일보 기자를 앉히고 너희들이 지금 문제 시발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5명이 구성이 안 되고 2사람만이 의견을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고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냐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2명 이상이 참석을 하면은 유효한 그런 그 정족수로 보는 것입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5명이지만, 정원이 5명이지만 3명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구성이 안 됐거나 임명이 안 됐거나 아니면 불참을 하면은 최소한도 2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어떤 안건을 제가를 한다. 그러면 바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사람의 빈자리를 임명을 못하는 사유가 있죠. 예, 저렇게 이 민주당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의 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서 상임위원을 누구를 앉히려고 와도 족족 다 반대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길 위원장은 이른바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결이 맞는 상임위원을 앉히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부결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군데의 상임위원을 앉힐 수도 없고 또 법적인 최소한의 의결 요건인 2사람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 2분이 참석을 해서 그간의 KBS 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명 제청을 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남마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얘기를 해도 지금 뭐가 먼저인지 여러분들에서 헷갈릴 텐데 문제의 핵심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을 글쎄요 장악이란 표현 외에는 방송을 관리 감독을 해야만 자당에 유리한 국면이 벌어진다. 지금은 그야말로 매스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KBS는 이 사장도 그렇고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체가 됐죠. 그 수뇌부들이. 그런데 MBC만 보십시오. MBC의 대주주는 박문진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약칭 박문진. 거기에서 MBC 사장도 선임하고 MBC 주요 간부들을 선임을 하는데 박문진이 지금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인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그쪽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당연히 자기들은 임기 다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박문진이 그대로 문재인 당시처럼 군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MBC 사장이라든가 MBC 주요 보직이 하나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BC에 관한 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하더라도 MBC 왕국은 그대로 문재인 당시의 그 좌파들이 이 모든 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박문진을 비롯해서 MBC, KBS 이 주요 주주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사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 정권 교체하고 관계없이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예, 문재인 당시 임명을 한 친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방송 장악이 차기 대선, 차기 지방선거에 승패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저렇게 방통위원장 오면은 좋다. 또 탄핵이자 모조리 다 2달, 3달 만에 집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잘 보십시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내정자가 아니라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이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이 위원회를 열었죠. 그런데 부위원장도 같은 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던 분을 그대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왜? 최소한도 2명은 있어야 그 안건이 법적으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혼자 위원회를 끓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규죠? 네, 이태규는 전직 의원이고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보직을 바꿔서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출근을 하자마자 오후에 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그 핫 이슈 안건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속도전이란 말이 튀어나오게끔 처리를 했는데요. 그중에 바로 핵심이 MBC 박문진 이사교체, KBS 이사교체 건입니다. 네, 나오지요?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야, 이거 뭐냐? MBC를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일단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2023년 작년 5월 말입니다. 한상혁, 아마 얼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문재인 그 정권 당시에 임명을 했던 한상혁 교수 출신입니다. 연대 교수였죠.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8월 9일 날 KBS 보궐이사를 추천을 해서 바로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한 것이죠. 8월 25일 날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9일 날 3개월도 안 돼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요. 발의를 하자마자 탄핵되기 직전에 저거는 뭐 국회 의석상으로 민주당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에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자정히 사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일 날은 그 후임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들어온 것이고요. 자, 올 들어서 2023년 2월 YTN 민영화를 신청을 했고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해서 그 직전, 탄핵되기 직전에 김홍일 위원장도 자진 사퇴를 합니다. 7월 4일 날 지금 쭉 설명을 드린 이진숙 후보를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거의 인격모독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 내용이 잘 아실 테고요. 예,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쓴 대전 MBC 대표로 있던 때 쓴 법인카드 사적 유형, 노조와의 공작 등 이것을 집중적으로 캐물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 중국식 홍위병의 인민재판이냐라는 그런 얘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밑에 조금 더 내려 보시면요. 이상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되고 어제입니다. 어제 7월 30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했다. 예, 물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예, 이 임명이 되자마자 첫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KBS, MBC 박문진 이사를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얼굴은 아니겠지만 한번 어떤 분들이 KBS 이사 7명으로 추천이 됐는지 거기에 쭉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유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위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5명을 새로 추천을 하고요. 권순범 현재 이사 는 유임을 시켰다. 이래서 KBS 이사를 어젯밤 늦게 재가를 한 사안인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박문진 이사 그것도 명단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박문진 이사도 명단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제 첫 출근을 해서 그동안에 이 이슈가 돼 있는 그동안의 최대 그 안건인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됐은 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안 됐으니까 임명이 안 됐던 것을 첫 출근 날 저녁 때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예견된 사안입니다. 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미션은 바로 KBS, MBC 이사를 바꾸면서
현 정권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이 지배 구조를 다 바꾸겠다. KBS 사장은 바뀌었습니다만 MBC 사장은 아마 곧 바뀔 겁니다. 저렇게 이사 구조를 바뀌면요, 이거는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기 나오네요. 자, 박문진 새로운 이사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전 울산 MBC 사장, 이우용 전 MBC 라디오 본부장, 임무영 변호사,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허익범 변호사, 이렇게 6명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KBS와 MBC 지배구조를 저렇게 이사들을 바꿈으로써 이제 대표도 지금 현재 있는 MBC 대표라든가 주요 보직 인사들을 다 물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MBC 붕괴를 위한 쿠데타를 이준수이가 자행했다라고 하는 성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어제 밤에 이렇게 이준수 위원장, 그 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 둘이서 주요 현안인 MBC, KBS 이사진을 물갈이를 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하자마자 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네, 이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안건을 올리면은 바로 대통령이 전자결제에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임명안을 재가 또는 다시 돌려보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는 뭐 당연히 재가를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윤 대통령이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해온 KBS와 MBC의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정상하죠. 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기울은 각도가 굉장히 가파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정권 교체한 지가 2년이 넘어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도 방송에 이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거나 또 이재명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조차 이럴진데 이미 방송은 기울어진 운동장, 한참 이렇게 기울어졌다.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축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골대가 있는 사람은 골이 저절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방송 환경이 어떤 특정 세력이 움켜쥐고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방송 행위를 영위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 폐해가 글쎄요, 이 민주주의의 거의 악마 같은 그런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저렇게 거야의 이 전략 전술에 지금까지는 상당히 속도가 늦었죠. 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탄핵하는 발의를 하고 또 탄핵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또 사표를 쓰고 나가고 하는 게 이번이 3번째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의 이진숙 체제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특단의 어떤 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현안 문제를 제깍제깍 처리를 하고, 바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어젯밤에 처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듯이 한 서너 가지 일을 전광석화처럼 한 다음에는 바로 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그 다음에 탄핵안 처리의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에 또 이동관처럼, 김홍일처럼 사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극적인 어떤 그 합의안 도출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뻔할 뻔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대화를 나누시네요. 좋습니다. 제 닉네임을 좋게 봐주시고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예, 폴란드 프랑스 물리학자 마리 퀴리 여사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서요. 그렇죠? 예. 퀴리 여사 이름을 따서 만든 거, 그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와 조스카. 예. 제시카가 아니라 조스카가 맞죠? 네, 조스카. 예. 청주 친구에게 김 박사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었는데 참 아쉽군요. 우리 김지민 님도 청주에 사시지는 않지만 청주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김창호님, 네, 다밤님, 보리수님, 맑은순이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여기에 눈에 보였습니다. 예, 방송 짱 못하면 민주당이 폭망하나 봅니다. 바이올솔님, 탄저균 얘기도 아까 드렸죠. 대전 이모님이 오셨군요. 예, 김 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전 이모님, 네,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니맘님도 오셨군요. 법치가 바로 서야 국가 질서 같습니다. 맞아요. 백시도 없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 있다. 그렇군요. 예쁜이님, 상사관님, 차제 MBC 민영화 해버려야 정수장학회도 손대입니다. MBC 민영화도 이거는 단골 현안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YTN도 민영화가 됐죠. YTN 민영화도 사실 몇 년을 끊었다가 YTN의 그 민영화가 됐죠. 유진건설이 최대 주주로 등장을 했죠. 네, MBC 민영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과제 중에 하나겠습니다. 물론 뭐 민영화라는 게 꼭 이 100점짜리 모든 것이 다 민영화에 다 답이 있다. 민영화만 하면 무조건 다 방송이 올바르게 정도를 걸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이것도 이제 우리 희망 고문이겠지만 현재처럼 정권 입김에 따라서 방송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가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지만 MBC 민영화 이거 쉽진 않을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또 갈등 요인을 자아낼 그럴 뭐 뻔할 뻔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차선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래오래님. 네. 퍼피엔유님도 오셨군요. 퍼피엔유님.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단한 뚝심으로 언론을 정상화될 것을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거짓 선당은 이제 그만하시기를. 예, 여러분들이 참 저보다도 더 답답하게 이 난국을 지켜보실 텐데요. 더더군다나 또 미국에서조차 이 고국이 잘 돼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미국에서조차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여주시는 또 테네시 형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관심은 정치에 그렇다고 정치에 환멸을 느껴서 정치 이제 안 봐. 뉴스도 안 보고 더더군다나 뭐 유튜브도 쳐다보기도 싫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도 모든 걸 다 끊어라고 하면은 더 점점 거야의 우민화 정책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듣기 싫어도 두 눈을 바짝 뜨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거야의 폭주에 대해서는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내주시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지금 뭐 잘못하는 점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여당도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내용 그것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정신을 차리죠. 그러니까 꼭 뭐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당연히 잘한 일은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첫 방송 복귀 첫 방송에 한국 정치도 올림픽처럼 할 수 없나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진 겁니다. 올림픽처럼 특히 10연패를 이뤘던 대한민국 여자 양궁처럼 선발도 모든 인맥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협회 회장과의 또 관계 이런 것들은 고개를 전혀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평가전을 열어서 그 평가전의 누적 점수를 계속 확인을 한 다음에 올림픽이 열리는 그 시점에 누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가, 누가 가도 이 거친 바람을 뚫고 10점 관역에 누가 마칠 확률이 높은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인맥이 학연이 또 세치기가 어디에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10연패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니까 40년 동안 1등 시상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정말 이건 아주 놀라울 노짜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올림픽처럼 대한민국 정치의 그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또 여야 쓰러지면 같이 일어설 세워주는 꼭 금메달이 더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는 파트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파트너십, 동반자 정신 그리고 원래 쿠베르팅의 올림픽 정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 이 여의도 정치에도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참 그런 마음에서 제가 우리 정치도 올림픽처럼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화두로 던진 것입니다. 네.